저희 박정현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경찰청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전세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액이 자그마치 2조 2천억 원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피해액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이고요. 저희가 그간의 전세 피해 관련해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대전 지역의 경우는 다가구 피해가 많아서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수가 약 100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대전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전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건물의 근저당 대출의 상당수가 특정 새마을 금고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금고에 대한 수사와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새마을 금고가 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대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이에 연루된 새마을금고의 무분별한 대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책임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회복 방안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전국의 피해자들이 한평생을 모아온 전 재산과 보금자리를 잃고 현재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절망 속으로 몰아넣은 이 고통의 근원이 바로 새마을금고의 부실한 대출 심사 그리고 그로 인한 무분별한 대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편법 대출을 허용한 결과로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90% 이상은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끼고 지어졌습니다. 이렇듯 새마을금고의 무분별한 대출은 전세 사기 범죄자들의 무자본 갭투기를 도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피해자들은 언제 퇴거당할지 모를 걱정과 불안 속에서 매일 밤 잠을 설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전세 사기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도 과연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를 양산한 데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금고에서 말하는 사랑과 신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들이 신뢰를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새마을금고의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경매에서 원금만을 배당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전 전세 사기와 관련된 대출에 대한 모든 건에 대해서 중앙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대출에 연루된 모든 책임자들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수많은 억울함을 마주하며 견디고 또 견뎌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에 좌절하지 않도록 새마을금고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자발적인 책임으로 저희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산뿐 아니라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신탁 전세 사기의 금융권의 부실 대출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건설사 분양사무실 담당자의 추천에 따라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익산 원광 새마을금고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고의 대출 담당자는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대출 상품이라는 자서문을 통해 상품 안내를 하였고 담보 80%, 신용 10%, 총 90%의 비율로 보증금 담보 대출을 승인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의 진행은 일반적인 전세계약으로 인한 대출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 대출 만기가 되기도 전에 저와 이웃들은 신탁 사기 발생을 인지하였고 새마을금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일시 상환이 진행되어야 되며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신용대출로 전환 후 상환하라고 권유받았던 것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안내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결국 3%대의 전세 대출 상품에서 10%대에 육박하는 개인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을 개인 신용대출로 전환하게끔 권유한 것은 애초 전세대출 과정에 있어서 새마을금고의 과실을 은폐하려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은 임차인이 1순위이기 때문에 안전하며 보증보험 가입이 될 것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건설사 임대인의 보증보험은 애초에 가입되지 않았고 신탁사와 16개의 복잡한 대주 금고의 관계로 인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상품 부실 판매에 대해 금감위에 민원을 넣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대출 원천 무효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리 소홀의 규칙을 인정하여 해당 금고에 대한 적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적의 조치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징수만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은행 대출은행 행원의 말에 따르면 모든 대출엔 늘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 리스크 때문이라도 대출을 취급하면서 행원들은 주의를 기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일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은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해당 금고의 행원이 대출 과정과 심사 등 어느 한 부분을 놓쳐 실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피해에 대해 온전한 배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금고의 과실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로 전환한 탓에 피해자 금융지원 정책을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고금리의 신용대출로 전환 유도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후 처리해야 하며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전세대출을 개인 신용대출로 전환한 피해자들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전세사기, 신탁사기, 보증금 증액, 허급 현재 미행, 월세사기 등등 대한민국 전 지역을 기반으로 잠정적 피해자가 발생될 것을 2016년부터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 11개 지역 대책위는 이미 예견하였고 지금까지도 대항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피해 지역 중 새마을금고와 연루되어 있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안내 또는 조금이라도 연루된 각 개개인이 현재 기소 중지되어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대책위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현상을 미리 방조할 수 있었건만 그러지 못하고 죄송하고 죄책감마저 든다는 대구 공공임대 아파트 대책위원장이신 박대규 대표님의 말씀을 인용을 끝으로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 이상 가해자들의 덫에 걸리지 않고 비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상의 방어 기제를 형성하여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적극 도와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전세 사기를 놓고 피해자와 사기 임대인만을 놓고 논하기엔 그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전국 2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 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했습니다. 사기 임대인들 역시 담보대출을 이용했습니다. 모든 전세 사기의 시작은 대출이었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였기에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덫에 걸렸습니다. 보다 철저한 담보대출 심사가 있었다면 자본금 하나 없는 사기 임대인들이 무수히 많은 건물을 매입하고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만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출을 진행한 금융권의 피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임차인은 전세대출 원금 이상을 상환하고 사기 임대인은 진행한 담보대출을 경매를 통해 원금의 이자까지 금융사는 배당받아 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징수하는 금융권의 권리에 대해 피해자는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재난이라는 전세 사기의 근본적 발생 원인에 있어 금융권의 무분별한 담보대출 실행은 분명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1금융에서 대출 실행이 잘 되지 않는 대전의 다가구 주택에 담보대출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였고 결국 수천 건의 경매건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부실 채권이 아님에도 손해를 줄이고자 대부업체의 채권을 매각하는 행위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들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당연한 업무상 처리라 할 것입니다. 금융의 절대적인 가치는 사용자와의 신뢰가 아닐까 합니다.
신뢰를 잃은 금융의 가치는 가치를 잃은 상품과 같습니다. 전국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금융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권에 대한 대부업체로의 채권 매각 금지, 이자 징수 금지, 경매 배당 시 원금 배당만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신뢰의 가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책과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면 피해자들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핑계 삼아 금융사가 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부동산 무자본 갭투기의 자본줄이 되어버렸고 전국 전세사기 범죄에 자금으로 타락해버린 그 수많은 피해에 대해 금융사는 최소한 도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문제 등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중소형 건설사 및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무분별하게 진행하여 부실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결국 서민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밭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정황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제보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범의 친형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해당 금고의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였지만 해당 임원은 사직하였고 이후 그 어떠한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 251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조사한 결과 총 근저당 1,961억 중 새마을금고 대출건이 1,772억으로 90% 이상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조사된 251채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700여 명으로 대부분 경매 퇴고로부터 주관정을 위협받고 또 일부는 보증금 한 푼 회수하지 못한 채 이미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지지부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은 살고자 경매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주 배당 금액이 줄어들 것을 알면서도 유예를 선택할 수밖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는 유예, 지연되며 쌓여가는 근저당 이자까지 우선순위로 배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실은 덮고 이익은 극대화하려는 행동이 과연 서민금융이라 자칭하는 새마을금고의 최선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지원 대책을 기다리며 경매를 유예한 것도 이제 곧 재개될 기간이 다가오고 유예 기간 중 쌓여버린 근저당의 이자로 인해 경매 배당이라는 최소한의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대전의 평균 주택별 근저당 금액은 11억으로 금융사가 경매 배당 시 원금 배당만 해준다면 최소 2억가량의 배당 잔금이 남게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경매 차액 안분안이 담겨 있습니다. 경매 차액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대전의 경우 새마을금고에서 이자 징수 중지와 원금 배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300억가량의 배당 잔액이 남게 되어 피해자들의 회복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권에 요구합니다. 국가적 재난인 전세사기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 주택에 대한 이자 징수 중단과 경매 원금만을 배당 요구해 주시길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